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그동안 한 거의 두 달을 이제 그러니까 2주 걸려서 했으니까요. 2주에 한 번씩 했으니까 두 달 동안 이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요. 조금 이렇게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 소개는 이제 네 번째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클리닉스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어떤 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했는지는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 내과학을 전공을 했고 여러 회사에서 이제 그 이제 제품도 만들어 보고 이제 영양학 관련돼서도 해보고 네, 진료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다른 사람이 틀리게 이제 좀 이제 임상적인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사랑하시는 반려동물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 클리닉스 얘기 뭐 세미나 하기 전에 항상 많이들 이제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 먼저 또 한 잠깐 해드리면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저희가 그 메가주가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어요. 아마 여기도 계신 분들도 가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음, 아마 그 서울에서 하는 전시회 중에서는 요 메가주가 5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하는 게 제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관하기 위해서 갔었었고요. 보면은 사람들도 참 많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예전에는 반려동물 전시회를 가면은 이제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뭐 했다면은 이제 메가주 이런 거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섹션별로 이제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펫테크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반려동물 어떤 기계, 그 다음에 뭐 장비,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전시관들만 쭉 해놓은 것도 있고, 갔었을 때 재밌게 본 게 LG에서 그 반려동물 뭐 전용 세탁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아이들 뭐 심장, 호흡, 뭐 심박수 이제 집에서 잴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왔었고 뭐 기계들 관련된 네, 섹션들이 쭉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반려동물하고 이제 여행도 같이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그런 쪽에 이제 그 호텔이든 아니면 이제 여행 상품이든 이런 여행 관련된 것들도 꽤 많이 나와 있어서 그쪽 가서 아예 펫 트래블 해가지고 그쪽 섹션도 같이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용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이제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되게 반려동물 그 아이들이 이제 좀 편하게 네,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 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이제 라이프 그러니까 컴패니언 애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반려동물 아이들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닥재, 뭐 관절에 물이 안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BYC 업체가 여기 보니까 게리아스라고 써 있던데요. 메리아스를 대신해서 게리아스라고 네, 써놓고 이제 반려동물 뭐 옷들, 뭐 내복,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네, 있어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랑 거의 대부분은 먹을 거가 역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먹을 거 관련된 것들이 워낙 이제 그 반려동물 먹거리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먹은 거 관련된 것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특별히 그 먹는 것 중에서도 그 이제 건강 보조식 관련된 것들이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도 요즘에 이제 기능식 식품들이 워낙 많이 이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이랑 기능식 식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뭐 한의 쪽과 관련돼서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유산균들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보호자분들이 어떤 이제 반려동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도 이제는 워낙 이제 까다롭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건강보조식,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람도 보면은 그 일반 건강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인증형 해가지고 실제 어떤 실험을 해서 그거를 개별 이제 제대로 인증받은 또 이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솔직히 반려동물 쪽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뭐 제품 보고 다른 사람 후기 보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클리닉스라는 거 개발할 때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 자체도 이제 우리 vet 클리닉에서 이제 동물 병원 할 때 이제 클리닉을 이제 기반으로 발음을 이제 해서 이제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정말 이제 반려동물의 진짜로 제대로 된 데이터와 어떤 실험에 근거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처방을 해줄 수 있는 보조제였으면 좋겠다라는 것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리서치 관련된 것들의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클리닉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을 보다는 좀 이렇게 이게 뭐지라는 원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실험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들 보통 이제 저희가 사람 쪽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 부분에서 그때도 한번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뭐 비밀 유지 협약도 있고 뭐 해서 다 말씀드리기도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또 증명해내기 위한 뭐 실험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현재 나와 있고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고 그거와 관련된 실험들, 테스트들, 뭐 연구들, 모델들, 논문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은 제품들은 이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솔직히 아직 저희가 이제 부족한 거는 제가 뭐 전 동물병원을 다 대상으로 아직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들이나 그 병원에서 또 입점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다니시는 병원에서 없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 저희 그 클리닉스 네그 이제 저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문의 게시판이나 아니면 뭐 남겨주시면은 근처 구매 가능 병원들도 찾아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구매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세미나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 안에서 아니면 이제 그 일반 뭐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쭉 세미나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보호자분들을 저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좀 만나려고 좀 노력하겠어. 작년에 한 번 이제 이렇게 어, 간단하게 했었고 올해 이제 다시 한 번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쓰시거나 아니면 뭐 제품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하신 거 있으면은 클리닉스 문의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 이제 인스타그램 클리닉스 벳에서 남겨주시면 이 클리닉스 벳은 제가 이제 보거든요 항상. 그래서 답변도 또 드릴 수 있고 하니까요 이쪽을 통해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마 이 주제 가지고는 아마 계속 첫 시간, 두째 시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 클리닉스가 어떤 원료를 선택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보통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이름의 원료라고 해서 다 동일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가격이 뭐 정말 100배 차이 이상 날 정도로 뭐 가격도 다 틀리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업체들의 실험들도 틀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일단은 어떤 근거 자료, 데이터, 그다음에 실험한 이런 것들의 이제 원료들을 주로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같이 실험이 돼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원료라도 내가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뭐, 네, 그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예로 들었던 것들이 뭐 저희가 IBD 300초 이거 추출하는데 알코올로 추출하냐, 물로 추출하냐, 열수 추출하냐, 그다음에 극성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결과들은 완전 다 틀려졌던 것들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들을 하는 분들이고, 특히나 아무리 좋아도 흡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흡수 이용률 테스트들이나 다른 현재 기존에 보면은 좋다고 하지만 솔직히 흡수가 되게 어려운 원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지용성인 원료들이 뭐 반려동물 그 지방 분해 능력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원료의 개발들, 뭐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꾼다든지, 뭐 입자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실험들 통해서 얼마 정도 흡수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과 그런 실험들을 바탕으로 아마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이제 후기나 이런 거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아마 보호자분들이 쓰시기에 뭐 저희가 만병통치약하고 이거 하면 다 낫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도움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데이터와 백업을 가지고 좀 말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클리닉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 지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닉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서 아마 오늘 첫 좀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2달에 걸쳐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이제 한번 쭉 세미나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건강의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구토설사 관련된 거, 그리고 인지기능, 행동장애 관련된 거, 관절염, 나이 관련된 거, 그리고 오늘은 심혈관과 눈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잠깐 그냥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은, 음, 어, 반려동물 건강기본 유산균 항산화제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새는장 증후군에서 이제 그 점막에 어떤 이상 요인에 따라서 안에 밖에 있는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와서 염증이나 이런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것들과 함께 장내 세균총의 이제 불균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유산균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5A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히 액상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액상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 여기에 어떤 것들을 결합해서 만들었는지 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산화제 관련돼서는 아마 모든 질병의 근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활성산소 얘기를 드렸고, 그것들이 나이에 따라서 좀 줄어드는 것들, 그리고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 체내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그 조직의 손상들,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방어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제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구토와 관련돼서는 관찰과 관련돼서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그래서 구토가 장내 원발성인지 아니면은 2차적인 원인으로 의해서 이런 건지를 구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구토설사의 제일 흔한 것 중에 췌장염과 염증성 장염 관련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췌장염 관련돼서 기전들, 췌장의 역할들 말씀드렸고, 이 췌장염과 관련해서 병발할 수 있는 기전들과 뭐 이제 지방 흡수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염증성 장염이나 간이나 이런 쪽에 같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설명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프로다이니스 같은 경우는 효소제가 아니라 다른 효소제랑 틀리게 췌장염에서 이제 뭐 위간 보호 작용도 있지만, 췌장염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췌장염에 관련된 것들을 좀 수치를 낮춰주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소화효소제 말씀을 드렸었고, 소화효소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그리고 염증성 장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험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유산균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IBD옥스라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어떤 실험들을 했고,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인지기능장애 증후군하고 퇴행성 관절염 말씀을 드리면서, 반려동물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이 사람 알츠하이머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뭐 가설들이 많고, 솔직히 이거를 뭐 다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단지 뇌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뇌가 일단 지방 성분이 대부분이고 산소를 많이 소비하고 거기에 따른 활성산소가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항산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고, 유로제닉스 관련돼서 어떤 메커니즘과 어떤 실험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어떤 후기들이나 인터뷰를 가지고 좀 풀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절염 관련돼서는 나이 들면서 아이들 이제 관절염들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냥 관절에 대한 초점보다는 저번 시간에는 어떤 몸매 관리, 체중 관리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그러니까 몸 그 아이디어란 그 체형을 가렸을 때 아이들이 생존율이나 피부나 이런 노화 정도나 그다음에 뭐 관절염 치료받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보여드렸고, 특히 지방세포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 렙틴이나 이런 어떤 호르몬 이런 것들이 관절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듀오플렉스라는 제품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특히 이제 지방세포의 렙틴을 이제 억제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억제하는 것들 보여드렸고, 스탠딩 베어링 테스트에서 애들이 발 힘 받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그리고 관절염 모델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텍션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대학교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레포트 했던 것들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이제 그동안 있었던 것들 리뷰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클리닉스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반려동물 심장과 눈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그러고요. 솔직히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소개드렸지만 내과 쪽을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심장 관련돼서 이제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제가 솔직히 저희 때는 눈을 막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인 얘기로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양해를 드리면은 요 강의든 그냥 초보자를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의사분들에게 하는 강의 스타일과 거의 비슷해서 굉장히 거의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다 영어만 쓰나? 라고 할지 모르면 PPT는 영어지만 한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재미있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장질환 관련돼서 이제 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심장과 관련된, 이건 미국의 이제 뭐 저널에 관련돼서 나왔던 얘기인데, 심장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이렇게 병원을 내원하냐라는 거의 이슈였어요. 근데, 보면은 거의 1차 진료 병원, 그쪽에서는 거의 10마리 중에 1마리 정도가 이제 심장과 관련된 질환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이제 심장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내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심장을 보려면요. 이제 펜을 꺼내야겠다. 네. 우리가 심장을 보려면, 심장의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니까, 좀 보호자분들이 관심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아마 심장 관련된 강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그 세미나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기본적인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화면을 딱 보시면은 심장이 보이시잖아요. 심장이 보이시는데, 보시면은 일단 내가 이쪽에서 보는 거랑 반대로 우리가 오른쪽 왼쪽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쳐다볼 때 이쪽 편이 레프트, 그러니까 좌측이 되는 거죠. 이쪽 편이 좌측, 이쪽 편이 우측. 그래서 위쪽에 두 개는 심방이라고 저희가 하고요. 아래쪽에 두 개는 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네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한번 순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아까 이제 좌심방 있잖아요. 거기서 밸브가 열리면서 좌심실로 들어오고 좌심실에서 이제 전체 순환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폐 쪽이 아닌 나머지 장기들 쪽으로 이제 전체 순환이 들어가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이제 막 장기들의 뭐 모세혈관 속에서 막 갈 거 아니에요? 쭉 갔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서로 교환하고 하면은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산소가 확 줄어서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는 것들은 산소가 확 떨어진 애들 교환해가지고, 그래서 이 애들이 우측으로 들어가고 우측에서 다시 폐 쪽으로 순환을 가서 폐에서 다시 산소와 이제 교류해가지고 이제 그 산소를 이제 머금게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오면 빨간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이렇게 이제 전신순환과 폐순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은 일단 먼저 되실 것 같고요. 관련돼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왜 네 가지 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있고 우심방, 우심실이 있는데 각각의 방을 막는 이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마이트랄 밸브에서 여기는 2,000판, 여기 뭐 트리스커프 밸브에서 여기 3,000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대동맥 밸브, 뭐 이제 폐동맥 밸브 이런 식으로 이제 밸브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여기가 열리겠죠? 여기는 열리고 여기는 닫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뺄 때는 여기는 닫히고 여기는 열리면서 앞으로 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밸브가 방향성을 이제 조절해주는 네, 역할을 하겠죠. 수축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제 밸브가 한쪽을 막아버리면 반대쪽 열린 쪽으로 나갈 테니까. 그래서 일단 밸브가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혹시 좀 이렇게 잘 맨날 이렇게 잘 보살펴 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라지 이제 가슴 있는 데를 이렇게 이제 잘 만져보시면은 심장이 이렇게 이제 뛰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져보시면은 이제 느끼실 수 있고 특히나 제일 강하게 들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왼쪽, 그러니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왼쪽 이제 에이펙스 밑쪽 부분, 오른쪽 밑쪽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에이펙스라고 불리는 이 밑에 쪽이 애들이 심실과 관련된 쪽이 이제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이제 좀 이제 아마 혹시 집에 청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에 보니까 네, 청진기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던데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셔도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우리 청진기 얘기가 났으니까 혹시 자기 심장 뛰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강아지 심장 어떻게 뛰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뭐 근데 강아지 심장이나 뭐 사람 심장이나 똑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정상 이거 영어로 잠깐 나오지만 소리는 네, 바로 나올 테니까 갑자기 웬 영어야라고 네, 하시지 마시고 한번 Now 들어보시면 될 take a 것 closer 같습니다. look at what causes the S1 and S2 heart sounds. The S1 heart sound occurs when the tricuspid and mitral valves close simultaneously. This is followed by ventricular contraction, otherwise known as systole, and this forces blood through the pulmonary and aortic valves. And the S2 heart sound occurs when the pulmonary and aortic valves close. A period of heart muscle relaxation then occurs, and this is known as diastole, after which the cardiac cycle starts all over again. Let's now add in the heart sounds with this animation. 보시면 되게 Now take a 리드미컬하게 네, 들리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 맨날 교수님이 럽떡 럽떡 맨날 이래가지고 뭐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보면은 처음에 어 이제 저희가 S1이라고 하는데 딱그 럽하고 닫히는 소리가 딱 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그 2,000판 그리고 여기 3,000판 얘네들이 닫히면서 이거는 여기가 닫혔다는 얘기는 이쪽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얘가 수축을 하면서 나가는 거니까 여기 시스톨릭이라는 거는 수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축해서 훅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가 열리고 앞쪽이 닫히니까 이쪽에 있는 혈액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여기는 이제 이완되면서 여기 혈액이 심실을 채우는 시간. 그래서 이제 다이아스톨릭 그래서 이완기. 그래서 수축, 이완 하면서 이 밸브가 그 리듬과 함께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now take a closer look at what causes the S1 and S2 heart sounds. The S1 heart sound occurs when the tricuspid and mitral valves close simultaneously. This is followed by ventricular contraction, otherwise known as systole, and this forces blood through the pulmonary and aortic valves. And the S2 heart sound occurs when the pulmonary and aortic valves close. A period of heart muscle relaxation then occurs, and this is known as diastole, after which the cardiac cycle starts all over again. Let's now add in the heart sounds with this animation. 자, 이렇게 이제 럽덥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소리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냐 하면은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밍들이 서로 다 맞아서 네,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 어디는 열렸는데 어디는 닫히고 어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특히 강아지에서 이 그 마이트랄 밸브, 그러니까 이천판 관련된 그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자, 원래는 여기 심방에 있는 애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열려서 들어오고 얘는 닫혀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열리고 이쪽으로 나가고 얘는 닫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밸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닫혔어요, 완전히. 그러면 여기서 수축하는데 이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거꾸로 역류해서 가겠죠. 네. 역류해서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시 얘네가 또 여기는 혈액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더 많은 볼륨의 애들이 또 이쪽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이런 심장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밸브가 이제 정상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강아지 키우신 분들, 고양이 키우신 분들이 많이 들으신 게 이제 머머라고, 그래서 하트 머머라고 해서 이제 심 잡음처럼 이제 들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정상음 들으셨잖아요. 툭떡떡 럽떡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Put your 얘가 headphone. 이렇게 앞으로 갔다서 이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밸브가 이상이 들어서 얘가 이쪽으로만 하는 게 이 뒤로 네, 가게 되는 상태가 벌어지면 어떤 소리가 나냐 하면요. 이게 뭐 가장 일반적인 소리니까요.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Put your headphones on and listen because this is what mitral and tricuspid regurgitation sound like. All right, so 네, 그냥 들으셔도 저 처음에 거랑 되게 틀리다라고 아실 수 있을 정도죠. 물론 우리가 심장 청진할 때 이게 뭐 이제 갤럽 사운드 무슨 사운드 여러 가지로 네, 이제 듣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 그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저희가 리거지테이션에서 뒤로 역류하는 네, 현상들이 있고, 그 역류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들이 아까 럽더 중간에 이제 이게 쑥 빠져나가서 이제 터뷸런스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되는 상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청진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심장병 있는 친구라면 원장님들이 많이 들려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럼 이런 머머라는 이런 그 심잡음이 이렇게 들렸을 때 다 문제가 있고 질병이냐? 한다면 요거는 조금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하나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어린애들, 네, 얘도 뭐 어린애들, 고양이나 강아지나 어린애들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머머들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애들 자라고 나면 좀 이제 지나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많이 나타난 건 이제 강아지에서 이제 좀 이제 큰 애들 같은 경우 이런 게 또 많이 나타나는 게, 성장이 빠른데 그만큼 이제 못 따라가가지고 이제 좀 불일치돼가지고 이제 그 좀 초반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머머가 들린다고 얘가 심장이 완전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뭔가 나타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그냥 정상적? 네, 비정상이긴 비정상이지. 네. 머머가 나타나지만 전혀 임상 증상도 없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뭐 이너센트 머머라고 뭐 해놨는데, 그냥 머머는 들리지만 네, 전혀 문제가 없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뭐 이런 걸 뭐 스테이지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스테이지 뭐 A, B, B1, 뭐 C, D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머머가 들린다고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머머들이 어쨌건 얘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왜 그러니까 뭐 이게 청진을 뭐 직접 해보시는 못하겠지만, 손을 이렇게 갈비뼈 있는데 이렇게 갖다 대면은 좀 심한 애들은 이렇게 심장이 땅땅하고 이제 럽덥 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쓱쓱 하고 이제 긁은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요. 아마 그런 거 평소에 정상인 거를 항상 이렇게 이제 잘 파악해 보시면은 이제 이상이 있을 때 좀 쉽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put your headphones on. 그래서 반려동물에서 가장 흔한 심장 질환을 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그 이천판 마이트랄 밸브, 이 이천판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이제 MMVD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점액종 이천판 질환, 그 다음에 DCM이라고 말하는
이 방 4개가 다 커져가지고 확장하는 거, 심근 확장 질환하는 거, 그리고 고양이에서 제일 많은 이제 심장 이제 전체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는 이 심근 자체가 두꺼워져가지고 심근 비대증, 네, 이것들이 아마 이제 반려동물에서 가장 흔한 네, 심장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심장이 있잖아요. 내가 그림을 멋지게 잘 그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림 너무 잘 그리시던데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들어오고 얘 나가고 네 근데 보시면은 아까 여기 이제 왜 여기가 심방이고 여기가 심실인데 여기 이제 그 밸브가 있잖아요. 너무 못 그렸다 진짜. 네 죄송합니다. 그림 좀 그려올 걸. 그리고 여기 동맥으로 나가는 데 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던 게 열리면서 들어오고 심실에 그리고 얘가 닫히고 이쪽이 열리면서 폐 동맥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대동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문제가 생겨서 안 닫히니까 빠져나가서 역류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 역류가 되면요 일단 여기 역류된 애들이 좀 들어가고 근데 정상적으로 또 얘네들은 이만큼의 볼륨이 다시 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일로 가고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역류된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정상인들이 들어오면은 볼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방 자체가 점점 커집니다. 네. 그리고 이 커진 애들이 이만큼이 일로 또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 심실도 커집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사선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장님들하고 이제 상의하시고 이럴 때 보시면은 이쪽이 이런 원인 때문에 커졌고 그러다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커지는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확장성 심근 질환도 이거는 내 방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 자체가 그 수축력이 확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이만큼을 확 수축해서 딱 보내야 되는데 수축력이 얼마만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남아 있는 데다가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니까 점점 볼륨이 많아지니까 커지고 또 커지고 커지다가 얘네가 늘어나니까 이제 얘가 일로 못 들어오는데 힘드니까 얘도 커지고 하면서 같이 내 심방 심실이 다 커지는 식으로 이제 커져서 이제 좀 커진 애들은 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제일 대표적인 것들 아마 타우린 관련돼서 고양이에서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타우린 부족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강아지에서도 대형견들이나 이런 애들에서 좀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 많이 있고요. 이제 고양이에서는 좀 이제 아까 두 개랑은 좀 틀린 게 고양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심근벽들이 되게 두꺼워지는 양상을 보여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정상적으로는 이만큼의 볼륨이 들어와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얘가 심근벽이 두꺼워져가지고 이 스페이스가 되게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 스페이스가 적어지니까 다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아까 같은 머머나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고 하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 부분이 이제 그 반려동물 심장과 관련해서 제일 이제 흔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심장병 관련돼서 이제 체크하실 때면은 당연히 뭐 방사선 사진도 보시고 그다음에 심초음파도 보시고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혈액 검사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NT-proBNP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심근 특히 심실에 있는 이것들이 이제 그 확장되고 그 다음에 부하 걸리고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펩타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NT-proBNP라는 게 반가기도 길고 디텍션하기도 좋고 유효성이 제일 좋아서 이거를 많이들 쓰고 있고 물론 사람에서는 다른 것들도 많이 씁니다. 근데 반려동물 쪽에서는 일단 NT-proBNP라는 펩타이드를 측정을 해가지고 얘가 수치가 이제 높으면은 지금 심장 쪽에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통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심장 관련해서 이제 하는 애들은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 심장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아까 말한 MMVD 뭐 이제 2000판의 문제던
뭐 확장 문제든 아니면 뭐 이렇게 심근이 두꺼워졌다 이런 문제든 결국은 얘네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셨지만 얘네 볼륨이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볼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 못하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폐에서 순환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컨제스천 됐다는 게 이제 막힌 거죠. 이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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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면은 폐에 결국 얘네들이 제대로 순환이 못 들어가 가지고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폐에 물이 차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렬선 심부전, 그러니까 심부전으로 얘네가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얘네 이제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면 얘가 심장이 보상성 기전을 통해서 웬만큼 커버를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커버가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쌓여서 결국은 신부전까지 네, 나타나고 이것들이 이제 우혈성이랑 컨제스천이라는 건 이렇게 쌓여서 네, 나타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 그래서 우렬성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CHF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뭐 심장과 관련돼서 뭐가 왔던 얘네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쭉 가다가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종착역은 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심부전이 되면은 예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잘 관리해서 오래 하는 애들도 있지만 뭐 1년, 2년 뭐 이 정도에서도 이제 많이들 이제 무지개다리 건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게 또 관리해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발전하겠죠. 계속 가다 보면. 근데 그것들을 최대한 늦춰주는 이제 관리들이 또 같이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이렇게 보셨으면은 결국은 심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아까 말했지 이제 이게 컨제스천 같이 가지 못하면서 여기 혈액순환들이 줄어들게 되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야 그러니까 혈류량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수축하게 되고 수축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더 혈압 이 압력이 높아지게 돼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폐에 물 차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아까 뭐 하여튼 심근 이제 수축력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약물 자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피모덴단이라는 약은 심근 수축시키면서 혈관도 이완시킨다든지 이런 약들은 폐에 물 찼을 때 물을 빼주는 식으로 작용한다든지 이런 약들은 혈관 이게 수축된 거를 이완시켜 가지고 혈액 순환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약들은 심장이 빨리빨리 그러니까 리듬이 규칙적이지 않은 애들을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자 문제는 이런 약들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신경계 그 다음에 호르몬 관련된 것들이 작용하는 것들을 서로 도와주고 차단하고 하면서 얘를 유지시켜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로 호르모널 패스웨이라고 해서 신경계 쪽, 그 다음에 호르몬 쪽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약물들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오늘 뭐 약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뭐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뭐 팔 것도 아니라서 한번 그냥 이런 제가 앞에를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다뤘던 이유는 정상적인 거를 좀 알아야지 비정상적인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했지만 장 했다고 뭐 장에 뭐 스페시픽한 게 뭘 다른 것보다는 장 전체에 대한 거, 뭐 뇌 전체에 대한 이렇게 좀 이제 크게 한번 보는 부분들인데요. 심장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본 거는 뉴로 호르모널 패스웨이 그래서 이제 신경계 이런 작용들에 의해서 신경계가 작용해서 뭐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뭐 이제 어떤 호르몬 쪽인 관련돼서 뭐 이뇨를 이제 막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쪽의 패스웨이라면은 그런 쪽 말고 심장과 관련돼서 영양과 관련된 대사와 관련된 그리고 심장과 다른 기관과의 어떤 영향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심장이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대사적인 또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으셨을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의사들이 딱 이렇게 네, 강의를 합니다. 물론 수의사분들은 영어로 그냥 바로바로 해서 막 넘어갔겠지만 네, 혹시라도
야, 너 뭐 하냐 하면 꼭 남겨주십시오. 채팅창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네,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러신가 보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자, 심장은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있어요. 자, 심근이 있는데, 심근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심근 세포에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물으면은, 이거를 그냥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겠죠, 아마? 네. 이게 뭔 소리냐?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심근의 미토콘드리아? 무슨 의미?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려면 미토콘드리아가 도대체 뭔데? 라고 먼저 알아야겠죠. 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세포가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우리 그 에너지, 뭐라 그럴까? 그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발전기라고 해야 되겠다. 네, 에너지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먹잖아요. 여러 가지 먹는 뭐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고 뭐 단백질도 먹고 막 먹는데 이것들이 각 기관에서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는 얘들 변형이 돼야 돼요. 얘가 뭐 지방도 사용하고 뭐도 이렇게 각각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막 와가지고 이거를 ATP라는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ATP라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심근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미토콘드리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심장은요 평생 뛰잖아요. 이거 근육을 계속 수축하잖아요.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거를, 그리고 이 또 심장 근육이 좀 두껍으니까 네, 그거를 그냥 수축하고 하니까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그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이 아까 미토콘드리아고, 미토콘드리아 그렇기 때문에 심근에 많이 분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토콘드리아가 심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는 심장이 에너지원을 그만큼 많이 필요한다는 거고, 이 ATP라는 걸 생산해서 근수축을 위해서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굉장히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애구나 라고 이제 좀 파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장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뭐 뒤에 좀 나오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먹습니다. 뭐 지방도 먹고 탄수화물 먹고 뭐 이제 단백질도 먹고 이제 쭉 먹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심장을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생산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원이 뭐냐면은 지방산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아마 4번 강의하면서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당연히 장 건강, 유산균, 뭐 장내, 그다음에 항산화, 활성산소 얘기, 그다음에 하나가 지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방을 잘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것들은 뇌도 그렇고 심장의 에너지 소스로도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지방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혈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지방을 관련해서 이것들이 지방이 축적되고 나쁜 지방 먹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는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오메가3 관련돼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대사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이번에는 그 테마는 빠졌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지방산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 생성 영양소 지방산을 사용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가지고 어떤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 우리가 뭐 이제 TCA 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생화학 얘기니까 빼고 ATP를 만들어내는데, 자, 심장병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 아까는 정상적인 애는 지방산을 제일 많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것들도 조금씩 이용하고 해가지고, 지방산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나머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심장이 여기 화면을 가렸다. 심장이 이렇게 큰 ATP 이만큼을 생성해냅니다. 정상적인 애들이 이만큼을 생성해내서 심장 수축을 하고 이제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 하이퍼트로피, 심부전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는 얘네가 어떤 식이 되냐면은 다른 그러니까 이 지방산을 제대로 이용을 못해요. 지방산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다른 영양소들을 이용률이 이게 떨어지니까 다른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 이 케톤바디라고 하는 케톤체인데요. 우리 그 케톤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보시면은 이것들 사용이 줄어들고 다른 것들이 올라가니까 효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ATP가 이만큼 생성되고 심장이 작용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만큼밖에 생산을 안 하고 심장이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이 정도의 에너지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축하고 하는 걸 다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만큼이 안 되고, 그리고 각각의 미토콘드리아에 이제 버든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토콘드리아에는 이제 문제가 있고 어떤 정상이고 하면은 얘가 다 또 담당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버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망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영양소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틀려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양소들이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들이 있고, 이것들을 다시 ATP로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카르니틴 셔틀이라고 해서 지방산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심장과 관련돼서 이상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이 셔틀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지방산을 제대로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것들을 이용하는, 네, 상태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요. 아까 말한 이제 강아지에서는 이 MMVD, 이천판 문제들이 이제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은데, 이 강아지들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심장이 이렇게 이제 에너지원을 어쨌든 필요로 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방산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케톤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 케톤의 그러니까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썼던 것들이 중쇄지방산, MCT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왜냐면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이런 아까 말한 카르니틴 셔틀 이런 식으로 해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서 흡수되고 해가지고 이 케톤체를 형성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것들이 전부를 다 커버하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에너지원을 공급해 줬을 때 나중에 이제 한 6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봤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이제 심장병이 스테이지 이제 B1에서 B2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게 6개월 전에 진행이 되는데 얘네들이 진행이 안 되고 유지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했던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막 이상한 그림들이 나와서 죄송해요. 근데 수의사분들한테 보여줘도 네, 다 어려워하시는 거니까, 이런 건 생화학적인 거니까, 네, 그냥 여기 생화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구나. 이제 에너지원들을 쭉 해가지고 아까 ATP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ATP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중에서 전자 전달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런 효소들이 각각에 있고요. 이런 에너지원들이 들어오면서 이 효소 처리 과정들을 통해서 ATP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전자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조효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들으셨던 코엔자임 Q10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심장이면 코엔자임 Q10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 조효소로서 작용해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으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항산화 효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자, 에너지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ATP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산소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자, 산소를 사용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 이제 항산화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산소를 사용한다는 거는 찌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활성산소라는 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들이 이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생성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 방어해주는 이제 항산화, 네,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방어를 다 해주기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산소가 해서 이 에너지원을 하는데, 이것들이 균형들이 깨지면서, 원래는 이제 항산화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나오는 게 결국은 산화 스트레스.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이제 데미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심장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얘네들이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심장에 문제들이 생기고, 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활성산소 얘기할 때 말씀 많이 했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거나 이럴 때 체내 항산화 물질들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그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들 사이에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고 과부하 걸려서 더욱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더 많은 활성산소도 생기고 산화스트레스도 기하시키고 손상도 가속화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아마 심장 관련돼서 이제 그 컨트롤하고 이제 관리할 때 활성산소, 그다음에 항산화제,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마 또 많이 나온 얘기가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이 그 심관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는 치료법들도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통해서 얘네들을 좀 보호해주고 하는, 이제 개선시켜주고, 그다음에 바이오 신세시스에서 이제 그 활성도 늘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치료 쪽으로 이제 포커스 맞추는 경우들도 있는 것들, 최근 이제 경향들인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심장병이니까 심장 얘기만 했는데요. 꼭 심장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심장과 관련돼서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말고 혈관입니다. 네, 이 혈관인데, 자, 혈관은 어느 쪽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혈관을 구성한 이제 내피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내피세포들이 어떤 응고도, 이제 혈전 이런 것들도 막아주고, 혈류량도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세포들, 염증세포나 이런 게 투과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막아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심장과 관련해서 하면서 심장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혈관에도 염증 생기고 섬유화되고, 얘네들 그 강 내각도 좁아지고, 그다음에 혈전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염증 세포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면역 반응도 일어나고 하면서 혈관 내피세포 자체가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식의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건 이제 강아지에서 MMVD 아까 이제 그 했던 애들의 이제 리포트인데, 일단 혈류 속도들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이 스럼보 엠볼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혈전 생기게 하는 그런 그 요소들이 올라가고, 이제 전반적인 몸 전체 염증 이런 것들, 그리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물질들을 감소. 그래서 이제 심장도 문제가 생겨서 막 이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앞으로 계속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속도들도 늦어지고 좁아지고 하다 보면은 더 압이 여기를 통과해야 되게 해서 압이 더 걸리겠죠. 그럼 얘 부담은 더욱더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혈관과 관련돼서 같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고양이에서 심혈관 비대증, 그러니까 심혈관 비대증에 이제 심장 비대증 같은 경우에 많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혈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에서 이제 그 특히 이 에올틱 혈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동맥 혈전, 네, 해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혈전이 왜냐면 이게 튜뷸런스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혈전이 생기면은 가다가 이제 어디 막힐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막히는 쪽이 이제 대동맥 쪽으로 가서 중간에 막히면은 이 뒤쪽 다리들을 이제 못 쓰. 그래서 이제 아예 갑자기 애가 뒷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앉아버리고. 네. 이런 경우에서는 이건 완전 응급입니다. 네. 잘못하다간 정말 다 절단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는, 네, 상태라서요. 이런 식으로 고양이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도 같이 이제 혈관과 관련해서 심혈관 쪽 관련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심장과 혈관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심장병이 이렇게 있고 할 때 어떤 장기와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생기냐 하면은, 심장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애는 신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심장병 관리하고 하시면서 항상 이제 체크하시는 게 신장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류가 가장 멀리 가서 도는 애가 이제 신장이잖아요. 얘는 배출돼야 되고. 근데 이 그 수축력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면서 여기까지 제대로 된 볼륨들이 가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에너지,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얘네들의 문제가 생기고, 얘네들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이런 톡신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아까 왜 이제 뭐 풀모너리 이데마니까 폐수종 같은 경우나 이런 거 생기고, 아니면 혈류량이 이제 여기까지 가서 떨어질 게 혈관 수축시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작용하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또 이제 신장 혈관들에 문제 생기고 염증 생기고, 그래서 신장과 심장은 같이 항상 이제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처방식을 먹이시다 할 때도 신장과 심장 같이 쓰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면 장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심장 하면서 장 생각을 굳이 하셨을 것 같지는 않으신데, 자, 제가 그래서 왜 첫 시간에 건강의 가장 기본, 그 다음에 모든 질병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컨트롤하고 같이 먼저 가면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가 활성산소, 항산화와 장내 이제 그 세균총 이런 것들, 장내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트 페일러나 이런 심부전이 있으면은 제대로 이제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장내에 있는 그 장 세포의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얘네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안에 그러니까 세포, 그러니까 정상 세균 쪽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제 그 대사산물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톡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들이 다시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설명드렸던 이런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리키거 신드롬에서 새는장 증후군처럼 원래는 인텍트하게 얘네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들이 다시 각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요. 결국은 심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그 관리를 하고 할 때 아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대사와 관련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기능이나 이런 거 이상해서 활성산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나 혈류 순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신장과 장내 환경을 어떻게 컨트롤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리하시거나 이제 먹는 거나 이런 거 하실 때 보면은 대부분이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아까 왜 카르니틴, 그 다음에 이거 심장 근육 관련된 거에서 타우린, 그 다음에 소듐, 그러니까 이제 나트륨 되게 이제 혈압 때문에 엄청 제한시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포타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뇨제 쓰면서 많이 빠져나서 정상 수치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거 관리해 주는 것들, 그리고 이건 인 수치나 단백질 조절해 주는 거는 아까 신장 관련돼서 이것들이 같이 이제 영향을 하니까 요것들은 또 제한해서 잘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항산화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처방식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다 타우린, 카르니틴, 심장 근육 관련된 거,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그다음에 나트륨 성분 떨어뜨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대부분 단백질 수치는 그렇게 안 높고 지방은 좀 높고, 그다음에 항산화제들, 그다음에 마그네슘, 소듐, 포타슘 이런 것들 이제 높고, 인이나 이제 소듐, 나트륨 이런 것들은 낮고, 그다음에 오메가3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다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클리닉스가 이제 좀 이제 제시하는 것들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이제 심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유산균 관련된 것들을 같이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항산화제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엑셀라이트 이런 항산화제들이 실질적으로 급성,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도 실험한 것도 레포트들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신장 관련돼서도 같이 매니지먼트 하면서 장내 건강 소화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소화 효소제 플러스 장내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복합 소화 요소제들 추천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제들이나 이런 복합 소화 요소제들이 장내 암모니아, 그래서 이제 BUN, 그러니까 신장 내 그런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 관리해 주는데 장내 세균총 정상화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서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심혈관 관련돼서 이제 출시한 심혈관 처방 보조제는 이제 아마 뭐 저희 출시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죠? 이제 서클릭스라는 이제 심혈관 보조제고,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어떤 컨셉으로 이걸 했는지, 어떤 실험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메인 그러니까 펑셔널 뭐라 그러지? 기능성 내 요소들은 올리고모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거고요. 그 외에 같이 이제 있는 것들이 이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증, 심혈관 보호 관련돼서 있는데요. 자, 올리고모 프로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산화 스트레스 관련된 거, 그다음에 활성산소들을 억제하는 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들을 개선시켜주는 부분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바이오제네시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제대로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 데미지 억제해주는 거,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 방어해주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올리고모 프로안토시아닌 것도 이제 어디서 추출하냐 이런 거에도 틀린데요. 이거는 그거는 비밀 협약돼 있는 거니까 이제 추출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포커스 맞추는 원료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큐텐인데요. 코엔자임 큐텐이 논문들도 되게 많고 그러지만 이슈가 하나 있어요. 코엔자임 큐텐이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굉장히 흡수율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흡수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코엔자임 큐텐 먹으시면은 이 캡슐에 오일 성분 안에 녹아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오일과 같이 섭취해 가지고 이제 흡수하는 부분들인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반려동물마다 지방을 대사해서 흡수하는 것들이 좀 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똑같이 먹었는데 잘 흡수하는 반면 어떤 애들은 별로 흡수가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코엔자임 큐텐을 수용성으로 만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용성인 코엔자임 큐텐을 수용성으로 만들고, 이 수용성이 내가 이제 일반적인 코엔자임 큐텐 캡슐 오일 한 거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흡수율들을 보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재밌는 건 얘네는 이제 물에다 딱 하면은 바로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자 구조를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런 코엔자임 큐텐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품에 이제 이게 실제로 흡수돼서 제대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흡수돼서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항염증 시험 이제 진행해서 이게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거 확인한 부분들이 있고요. 관련된 실험들은 이제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제 혈관에 염증 세포들이 부착하는 정도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썼을 때 감소하는지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혈류의 변화들이 이제 혈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점성도가 좀 감소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혈류 이제 순환하는 양들 이제 증가하는 것들 이제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 강아지에서 이 그러니까 이전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얘네들에서 나타나는 이런 아까 펩타이드 수치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는 부분들 관련된 것도 이제 쭉 봤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모델에서 심근경색 이제 사이즈들 감소시키는 것들이나 항산화 효과들이나, 그다음에 심근 조직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괴사염증 이런 관절물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감소시키고 보호하는지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근 독성 유발하는 모델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심근이 이제 손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방어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염증 관련된 수치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제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재료 이제 원료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이제 노령견, 노령묘, 그다음에 심장 질환 있는 애들 이제 해서 이제 좀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이것들 공부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제 스테이지들 많이 나누시잖아요. 스테이지 나눠가지고 이제 초기 스테이지에 솔직히 약도 안 쓰고 별로 안 쓰고 이제 좀 이제 뭐 스테이지 B2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쓰시고 뭐 이러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런 대사성 변화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B1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은 안 쓰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제나 이런 것들을 잘 써주는 부분들이 저희가 포커스하는 부분은 이게 치료가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가 관리가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거를 최대한 늦추는, 그래서 라이프 퀄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초점 맞추는 것 때문에 아마 충분히 사용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리고프란토신이나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거, 내피세포 관련된 거,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을 어떤 식으로 관련된 걸 쓴 건지, 그리고 심장과 혈관의 시너지 효과 관련된 거, 그리고 실제 쓰시고 있는 약물과 같이 쓰셔도 전혀 많은 케이스에서 그냥 현재 쓰고 있는 약물에 이제 같이 보조제를 쓰는 부분들이라서요,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관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심장에 대해서 말씀을 뭐 전에 세미나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막 길게 하고 뒷부분은 되게 짧잖아요. 눈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번만 살펴볼게요. 제가 눈은 뭐 특별히 왜냐면 눈은 정말 어렵기도 하고 질환들마다 뭐 다 틀려서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광고가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 만병통치약이기도 하고, 뭐 급여했더니 막 백내장이 다 없어졌네, 뭐 요즘 이렇게 광고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유튜브 보면 아마 이런 광고들 아마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 뭐 이런 거죠. 기관지 협착이 있으면 다 죽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애들 영상 내보내고, 그다음에 뭐 심장병 있으면은 심장병도 있고 뭐 그래 뭐 구강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요거 하루에 뭐 200원만 투자하면은 뭐 스케일링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러고 있고, 백내장 한 포 먹으면은 싹 없어진다고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나 가끔 이제 저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건 그쪽 임상 시급제 하는 이거보다 이제 원 재료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영양 관련된 것들은 이제 많이 제가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전화해서, 야 요즘에 그런 거 있는 게 그런 게 맞니? 그래서 저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진짜 내가 혹시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너무 모르는 건가? 막 이런데 아직까지는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백내장에 걸리면 수술해야 되고요. 수술해서 없애는 거고, 뭐 먹어서 끝냈으면은 사람들 다 먹어서 끝냈어야죠. 그쵸?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클리닉스가 필요한 거겠죠. 일단 그래서 이제 너무 과대과장 광고에 현혹은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솔직히 미국에서 먹어서 뭐 하는 실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이제 승인된 게 아니니까, 저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제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 또 새로운 게 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관련돼서는 질환들이 많잖아요. 뭐 포도막력, 핵경화, 결막염, 백내장, 눈에인데 일단 많이 헷갈리시는 거 하나가 핵경화랑 백내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둘 다 좀 이제 뿌옇게 보인다고 생각하셔서 이게 노령 변화인지 아니면 진짜 백내장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 보면은 핵경화는 이제 노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데, 이제 이제 섬유체들이 변형이 돼서 이제 그 중앙으로 이제 몰려서 이제 이렇게 약간 뿌옇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얘네는 솔직히 시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 보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면은 바로 반사체에서 이제 되는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 수정체 안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제 빛이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상이 안 맺히면 시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는 그냥 핵경화고 요거는 백내장이고. 그래서 좀 그나마 조금 솔직히 구별하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만약에 보실 수 있다면은, 이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반사판이 반려동물 안에 있어서, 왜 어두운데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 이게 눈이 빛나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 조금만 있어도. 근데 핵경화가 돼 있으면 이렇게 다 빛나는데요. 아까 같이 그 백내장 돼 있으면 다 막혀가지고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는 그런 식으로도 구별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제 요거는 좀 그냥 핵경화는 솔직히 그냥 반려동물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근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술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그런 수정체 문제된 것들을 제거해주는 이런 수술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각 질병들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눈이요, 아까 왜 심장 같은 경우가 뭐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막 이제 이 심근육 문제인데요. 자, 눈은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눈은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본다는 거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계속 보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상으로 맺혀서 신경계 전달, 이 과정이요, 이 과정이 어쨌건 에너지를 쓰고 산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구 이쪽에는요, 굉장히 높은 농도의 항산화 물질들이 분포를 해요.
다른 어떤 장기보다 항산화 물질 농도들이 높고요. 계속해서 이거는 보는 거고 보면서 생기는 거고 이거를 방어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그리고 눈은 우리 몸에서 발리는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나이 얼마 안 돼서 막 눈이 침침하네, 안 보이네, 노안이네 막 이러고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눈이 가장 빨리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보고 미세먼지, 자외선, 노화, 질병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고 특히나 요즘은 사람은 뭐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고 반려동물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늦게들 생활하시니까 맨날 불 켜놓고 애 안 재우고 늦게 들어가서 놀아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눈을 떠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네, 어쨌건 네 이러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항산화 물질도 줄어들고 하다 보기 때문에 이런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한 뭐 결막염, 백내장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눈 문제 있을 때 다 안약들을 이제 넣잖아요. 그게 물론 먹는 게 도움이 되지만 먹는 거의 이슈가 뭐냐면은 그 망막과 혈관 사이에 이 장벽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물질들이 잘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잘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통과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항산화 물질이다 뭔가를 내가 먹었을 때 이것들이 제대로 해서 눈 안에서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통과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별로 효과들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은 안약이나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오큘릭스 같은 경우는 컨셉을 어떻게 잡으면 일단 그 망막 베리어들을 통과를 할 수 있는 애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들을 해서 블렌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큘릭스 블렌드를 특허 출원할 수 있는 이제 블렌드를 하나 만들고 관련돼서 이것들을 이제 배합들을 하고요. 이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는 이제 백내장 모델, 그래서 카탈렉트 백내장 모델일 때 일단 안구안에서의 그 항산화 수치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그리고 먹은 애와 안 먹은 애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제 백내장 수치들이 어떻게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봤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망막의 신경절 세포, 그러니까 이 망막 신경절 세포가 이제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많이 퇴화가 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알러지 유발을 해서 이제 그 결막염을 유발해 가지고 하는 실험인데 알러지 결막염을 유발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실제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썼을 때랑 이렇게 먹었을 때랑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스테로이드 먹을 때와도 비해서도 거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내 효과들이 이제 좋게 나타났던 분들이 있고 실제는 염증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각막 표피, 그러니까 이제 결막 표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실제 알러지 유발돼서 애들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보호받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큘라 인저리 모델 눈 이제 손상을 해서 눈꺼풀하고 각막의 손상에서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큘릭스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써보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특히 고양이들 요즘에 저희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눈 부어가지고 막 있던 애들 이제 얼마나 감소되는지도 볼 수 있었고 했던 부분들이라서요. 아마 이런 식으로 아이들 눈 관리, 제일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 것들에서 눈 관리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클릭스 관련 특히나 요즘에 미세먼지 요즘은 좀 공기가 괜찮아졌구나. 네,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려동물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도 또 같이 급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도 끝나는 시간은 비슷하네요. 네. 저희가 그동안 그 8주에 걸쳐서 2주씩 간격으로 해서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좀 한번 다뤄왔던 부분들이고요. 특별히 뭐 테마처럼 Think Like Vet, 그래서 이제 수의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좀 초점 맞춰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 내용이 좀 어려웠거나 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이제 양해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도 또 저희가 이제 제품도 개발하고 있고 하는 실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만날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일단 오늘 테마에 대한 강의는